우리 이제 이혼합시다. 뭐라고요? 더는 못 버티겠어.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진짜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참고 또 참았어. 근데 이제 한계라고. 대체 뭘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당신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한숨부터 쉬는 거, 내가 번 돈으로 다들 잘 살면서 정작 난 존중 못 받는 거, 그런 거.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난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겠지.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면 말을 하지 그랬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어차피 듣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류 써놨어. 사인만 하면 돼. 안녕하세요. 황혼의지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충격일 수도 있는 이야기, 바로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을 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던 남편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릅니다. 왜 60대 이후 남편들은 이혼을 결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노후를 망칠 수도 있는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로또 1등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김철수 씨. 오늘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오느라 늦었습니다. 같이 한 잔 더 하자는 후배의 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간까지 밖에 있으면 괜히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집안을 둘러봅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식탁 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반찬통 몇 개가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먹다 남은 김치와 시든 상추뿐입니다. 아내는 언제부턴가 저녁상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웁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혼잣말처럼 내뱉고 식탁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봅니다. 가족 단톡방. 하루 종일 대화가 오간 흔적이 보이지만 김철수 씨가 언급된 내용은 없습니다. 점심은 뭘 먹었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 TV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 모든 대화 속에서 김철수 씨의 존재는 없습니다. 밥을 다 먹고 조용히 설거지를 합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이들이 먹고 그대로 둔 컵과 그릇이 있습니다. 물에 적신 수세미로 하나하나 닦아내고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아내는 이미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방에서 문을 닫고 휴대폰을 보고 있을 겁니다. 김철수 씨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치이고 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을 모두 가족을 위해 쓰고 집에 와서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밥을 먹고 오늘도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묵묵히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참을 힘조차 없습니다. 김철수 씨는 몇 년 전부터 친구들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 처지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요즘 집에서 나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더라. 농담처럼 던진 말이지만 아무도 크게 웃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한숨을 쉽니다. 아내랑 대화해본 게 언제였더라? 누군가가 맞장구를 칩니다. 아침에 나올 때 문 잠그고 나가라고 하던데 그것도 대화인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나는 그냥 돈 버는 사람일 뿐이야. 김철수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닌 이야기. 김철수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명절 용돈, 여행 경비.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족들은 김철수 씨를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통장에서 돈을 보냅니다. 당연한 듯 요구하고 당연한 듯 보내줍니다. 가끔은 자신을 위해 커피 한 잔이라도 사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돈 써도 되나? 김철수 씨는 카드를 꺼내다가 그대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묻습니다. 이거 뭐예요? 커피 마셨어. 굳이 이런데 돈 쓸 필요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필요할 때 돈을 보내주는 사람, 그게 전부라는 걸.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김철수 씨는 몇 년 전 큰 결심을 하고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유학을 위해 아내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 남아 돈을 벌기로 한 것입니다.
매달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며 좁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음식들을 찾아 사 먹고 주말이면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들의 생활에서 자신이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안부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보내는 날에만 연락이 옵니다. 몇 년 만에 휴가를 내고 가족을 보러 갔습니다. 아내는 공항에서 김철수 씨를 맞이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리고 바로 바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휴대폰을 보느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하자 아이들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테이블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렇게 홀로 남겨진 김철수 씨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다를 게 없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말 한마디 없던 식탁, 각방을 쓰고 부부나 가족이 아니라 하숙생처럼 살아야 했던 생활. 이젠 그나마도 기러기 신세가 되어 오랜만에 봐도 서로에게 관심 하나 없는 가족들. 김철수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돈을 못 벌면 이 집에서 나를 필요로 할까? 10년, 20년 뒤에도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결국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김철수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ATM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몇 번이고 썼다 지운 사인란.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로 퇴근하는 사람들, 335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겠죠. 그런데 김철수 씨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친구들과의 연락은 줄었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기러기 생활 이전에도 김철수 씨는 아내와도 하루 한마디 나누는 게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밥 차려줄까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밥 먹을 거면 다 먹고 잘 치우세요. 내일 몇 시에 나가세요?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집안에서도 그저 한 명의 구성원일 뿐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김철수 씨가 은퇴한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정장을 입으려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듭니다. 그동안 수없이 건넸던 명함. 이름 옆에는 직급이 적혀 있었고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김철수 씨는 옷장에서 편한 옷을 꺼내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남겨둔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요. 알아서 챙겨 드세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이 몇 개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라면 이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김철수 씨를 기다리는 곳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막상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사의 동료들은 다들 출근했을 시간이고 오래된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입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다가 다시 끕니다. 1시간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가벼운 운동이라도 할 겸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공원에는 운동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모여 함께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김철수 씨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제 막 은퇴한 사람과 오랜 시간 이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리듬이 있었고 이미 형성된 관계 안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잠깐 운동기구를 사용해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여전히 조용합니다. 아내는 아직 외출 중입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은퇴한 건가?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내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김철수 씨가 은퇴하기 전에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무료해하던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느라 바쁜 것 같았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오자 김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동창들이랑 점심 먹고 왔어요. 또? 왜요? 아니, 그냥 요즘 자주 만나네. 아내는 별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영화 보기로 했어요. 김철수 씨는 말없이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자주 약속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생활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반면 김철수 씨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가끔 안부를 물어볼까 싶다가도 그들끼리 여전히 일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걸 생각하면 괜히 전화를 걸기가 망설여집니다.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해볼까 했지만 막상 만나보면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들 은퇴 후 각자의 생활이 바쁘고 자주 보던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됩니다.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지만 밖에 나가도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뉴스, 예능, 드라마, 별 관심도 없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가족 단톡방에서 본 사진이 떠오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때 김철수 씨는 회사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은퇴하면 다 같이 여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들과 여행을 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가 다시 보입니다. 며칠 전부터 거기 있던 이혼 서류. 언제든 서명만 하면 끝낼 수 있지만 김철수 씨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나름의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김철수 씨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갑니다. 사람은 평생 일만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퇴직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김철수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아내와도 더 이상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걸. 김철수 씨는 거실 탁자에 놓인 이혼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했지만 여전히 빈칸이 가득한 서류. 펜을 들어 이름을 적으려다가도 결국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색함만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김철수 씨는 퇴직 후 점점 더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낯선 설렘을 느끼게 해준 사람. 요즘 들어 자꾸 생각나는 사람. 김철수 씨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후배의 권유로 골프 모임에 나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리였지만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김철수 씨보다 12살 어린 44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몇 년 됐고 아이들은 외국에서 공부 중이라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가벼운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퇴직하고 나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됐는데 요즘은 뭐 그냥 지내요. 그래도 이렇게 골프도 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덕분에 기분 전환도 되고요. 그녀는 김철수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집에서는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다운 대화조차 나눈 지 오래였으니까요. 어느새 그녀와의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게 됐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김철수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집에 있든 없든 어차피 각자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와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녀의 말에 김철수 씨는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싶은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외로웠던 시간들, 더 이상 집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상실감, 이제는 아내도 아이들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허무함, 그런 감정들이 쌓여 김철수 씨는 점점 더 이 관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다시 젊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는 없었던 설렘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고 따뜻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철수 씨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이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김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항상 새로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렘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결국 현실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김철수 씨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가 된 지 오래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연금과 재산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연금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이 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철수 씨는 점점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을 원해서일까? 그녀는 자주 자신의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컸지만 아직 지원이 필요해요. 집을 한 채 더 마련하면 좋을 텐데. 김철수 씨는 어느 순간 자신이 그녀의 미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관계가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필요 때문인지. 그때서야 김철수 씨는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결국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점점 부담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지만 결국 그곳에도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내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과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던 것뿐이었다는 것을. 김철수 씨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접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결국 스스로 외로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결말이 반복될 거라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남아있는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째 고민하고 있던 이혼 서류. 결국 사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공간,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시간, 주말마다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던 순간들. 그 모든 것에서 김철수 씨는 벗어나야 합니다.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설 때도 아내는 덤덤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잘 지내라. 그렇게 김철수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입니다. 자유로운 삶,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인생. 그토록 원했던 삶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요? 원룸의 작은 방. 짐을 풀고 나니 방이 더욱 휑해 보입니다. 김철수 씨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 3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살았고 늘 집에는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롯이 혼자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지만 뭘 해 먹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마트에 가서 반찬 몇 개를 사왔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해준 따뜻한 국, 아이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그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워집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배달 앱을 켭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제는 이런 것들도 자유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자 김철수 씨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끔은 회사 사람들과 연락을 했지만 이혼 후에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모임에 가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자리에 혼자 나타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대부분은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맞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편할 줄 알았지만 혼자는 외로웠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그 자유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명절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명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차려진 음식이 없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조용한 방 안에서 TV를 켰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는 명절 특집 가족 예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다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들. 김철수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저런 풍경이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문득 아이들에게 연락을 해볼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이혼했으니까 명절에도 연락하면 안 될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이 길게 울리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되고 보니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반으로 줄었고 연금도 아내와 나눠야 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보험료,
가족이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비쌀 줄 몰랐습니다. 김철수 씨는 한동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외식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아껴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어느 날 김철수 씨는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는 여전히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철수 형, 잘 지내세요? 그냥 뭐 그렇지.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지.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동료가 던진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형, 사실 좀 부러웠어요. 형은 이제 자유롭잖아요. 김철수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유롭지. 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일까?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쓸쓸할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식탁, 혼자 먹는 밥,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공간. 이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족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가족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다는 걸,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가족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TV를 켰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라도 있어야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리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끄러운 뉴스,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찾아온 명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 혼자가 된 지 벌써 1년. 처음엔 자유로운 인생을 꿈꿨지만 결국 남은 건 허전함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혼이 아닌 다른 선택도 가능했을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철수 씨와는 반대로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실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칙이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강력한 변화, 작지만 지속적인 노력. 이혼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려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김철수 씨가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소외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를 습관처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넨다. 남편이 아내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준다. 퇴근한 남편에게 고생했어요. 한마디를 건넨다. 아내가 바쁠 때 남편이 먼저 설거지를 한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관계를 바꿉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작은 배려를 자주 하는 부부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았고 황혼 이혼율이 낮았습니다. 서로에게 무심해지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려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요즘 무슨 생각해요?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어디 나갈까요? 이런 대화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배우자가 말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대충 듣고 흘려보내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관심을 가지며 듣는 것. 그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루에 10분씩 부부 대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서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세 번째, 공동의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 함께한 부부일수록 같이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각자 바쁘고 취미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이 하는 일이 없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공통된 활동을 만듭니다. 같이 운동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주말마다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아주 간단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는 것, 하루에 한 편씩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도 커집니다. 60대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다면 같이 하는 활동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김철수 씨는 이혼 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배우자로부터의 관심, 존중,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야 관계를 지키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향한 태도를 바꿔보세요. 배려하는 습관, 감정을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시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부부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황혼의 성공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김철수 씨는 이혼 후 처음으로 후배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이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모금, 가벼운 날씨 이야기, 그리고 조용한 침묵. 후배는 몇 번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대화도 줄고 각자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또한 처음부터 싸움이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후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주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소한 말조차 사라졌다고. 그 말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황혼 이혼을 피한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작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신경 쓰고 대화를 이어가고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이것이 부부 사이를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이정은 씨 부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함께 산책을 다니고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갑니다. 이 부부는 매일 저녁 10분씩 꼭 대화를 나눕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기분, 하고 싶은 것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이정은 씨는 말합니다. 말을 안 하면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오랜 부부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다툼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싸울 힘조차 없을 만큼 멀어지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한 집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최영수 씨 부부. 이 부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장을 봅니다.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은 회사 일을, 아내는 집안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이 정해졌고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아내가 더 답답해졌습니다. 둘은 대화를 나눴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주말 장보기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외출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장을 보며 반찬을 고르고 같이 요리를 고민하고 가끔은 새로운 음식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혼자 했던 일들이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시간들이 쌓이니까 서로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부부는 꼭 거창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작은 습관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한창수 씨 부부. 이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밥 맛있게 먹었어. 당신 덕분에 편하게 지냈어. 이런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감정이 감사입니다. 결혼 초에는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던 사람들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말 안 해도 알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결국 상대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당신 덕분에 편했어. 이거 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결혼 생활을 지켜줍니다. 김철수 씨는 후배와 헤어진 후 조용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노부부. 행복해 보이는 부부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작은 습관들을 실천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부부 관계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산책로에는 부부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런 부부 중 하나였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부부 관계는 늘 나중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었고 서로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결국엔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씩 멀어지고 결국엔 끊어집니다. 김철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관계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로 나뉩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결국 남처럼 살아가는 길,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주고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는 길. 선택은 오롯이 각자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노력한다면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고 느껴진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배우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한마디 건네기. 퇴근 후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 서로의 말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듣기.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부부관계를 바꿉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함께 산책을 가거나 저녁을 같이 차려 먹거나 하루 10분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것.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앞으로의 부부관계를 결정합니다. 김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가족 단톡방을 봅니다. 여전히 자신이 없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하기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가족이었지만 어느 순간 남이 되어버린 관계. 이제야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오래도록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